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뭐죠? 호흡기관의 구조에 대해서 좀 배웠었어요. 우리 폐포 기억나시죠? 막 폐포 겉넓이 표면적이 넓어서 이 기체 교환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의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 알아보았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들숨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지금부터 횡격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막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갈비뼈와 가로막, 일단 우리가 폐는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폐가 근육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왜 어떻게 공기는 폐를 드나들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이 연구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쉴 때에는 이 갈비뼈와 가로막이라는 것이 움직이게 되면서 갈비뼈와 가로막 안에 있는 그 공간인 흉곽의 부피가 변하게 됩니다.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흉곽의 부피가 커지고요.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흉곽의 부피가 작아집니다. 이 부피가 변하면 우리가 이거 배웠을 때 어떤 걸 생각했었냐면요. 그렇죠. 바로 보일의 법칙에서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 관계이다 라는 걸 배웠었어요. 이걸 이용해서 부피가 변한다면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줄어들겠죠. 왜? 일정한 온도에서 보일의 법칙에 따른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변하면 밖에 있는 공기가 폐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폐에 있던 공기가 외부로 나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갈비뼈가 올라가고요. 흉곽은 내려간다면 흉곽이 아니라 가로막이 내려가게 된다면 그 안에 있는 공간이 요 안에 있는 공간인 흉곽의 부피가 커질 겁니다. 흉곽이 넓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일의 법칙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보일의 법칙은 무엇이냐?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과 부피는 서로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라는 우리 그 법칙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것을 이용할 거고 우리가 이용할 첫 번째 법칙입니다. 자, 두 번째 성질은요. 기체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자, 그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보면요. 흉곽이 넓어졌다는 것은 부피가 커졌다는 것이고 부피가 커졌다는 것은 압력이 낮아졌다는 소리겠죠. 자, 압력이 낮아지면 그 폐 안에 있는 흉곽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외부에 있는 압력이 흉곽 압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이며 압력이 밖에 있는 압력이 높다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의 압력이 상당히 높으니까 외부 압력이 높으니까 외부 압력이 높은 것을 이용해서 안에는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아졌다고 했죠. 왜? 부피가 커졌으니까. 그러면 우리 기체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외부에서 흉곽 쪽으로, 즉 폐 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들숨이라고 지금부터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들숨의
들숨이 일어나는 작용되는 원리가 되겠고요. 날숨은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날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날숨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는요. 횡격막, 즉 가로막과 갈비뼈가, 자, 갈비뼈는 내려가요. 아래로 들어가고 횡격막은 위로 올라가면서 얘는 요렇게 올라가면서 흉곽의 부피가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돼요. 좁아졌죠. 흉곽이 좁아지게 되는데 흉곽이 좁아지면 부피가 작아졌다는 소리니까 보일 법칙, 즉 일정한 온도에서 부피와 압력은 서로 반비례한다. 지금 흉곽의 부피가 작아졌으니까 압력은 커져야겠죠?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어디의 압력? 흉곽의 압력. 자, 그러면 안에 있는 압력이 밖에 있는 압력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에요. 자, 안에 있는 압력이 밖에 있는 압력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고, 그렇다면 밖에 있는 외부 압력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겠네요. 기체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얘가 안에서 밖으로 기체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공기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날숨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조금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는 폐와 조직세포 사이에서의 기체 교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 제가 굉장히 앞부분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폐로 들어온 산소는 잠시만요. 저번에 제가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요. 폐로 들어온 산소, 우리가 일단은 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심실에서 나가는 어떤 정맥? 폐정맥. 폐동맥에서부터 폐로 가는 길이 시작이 됩니다.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거쳐서 폐로 가게 되는데 이 폐로 들어온 산소는요.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폐포를 둘러싼 여기가 이제 여기가 폐인데 요 안에는 여러 개의 폐포들이 있을 것이며 그 주변을 모세혈관이 싸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조금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얘가 이제 여기서 이산화탄소는 이제 여기 안에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를 이 폐에 넘겨놓고 산소를 받아서 폐정맥을 지나 좌심방으로 갔다가 좌심실로 갔다가 이번에는 대동맥을 타고 여기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산소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 산소를 가지고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가서는 이번에는 여기에 산소를 주고요. 영양소도 줍니다. 우리가 받아오는 거 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서 대정맥 타고 우심방으로 갔다 우심실로 갔다가 폐동맥 타고 다시 폐에 가서 이산화탄소 주고 산소 받아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요. 조직세포에서 폐포로 이동했어요. 요 방향으로 이동했죠. 폐포로 이동한 다음에 호흡 운동을 통하여 몸 밖으로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이마실 때는 산소의 성분이 많았고 내보냈을 때는 내쉴 때 즉 날숨을 했을 때는 이산화탄소의 성분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정답을 알 수가 있게 됐네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써놓은 게 요거 있네요. 자, 이제는 요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심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가 심장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편하게 좌심방, 좌심실 요거를 조금 한번 그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여기가 우심방이 되겠고 우심실이 되겠고 좌심방 그리고 좌심실이 될 것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내용 정리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길을 우리가 한번 정해 봐야 해요. 길을 우리가 정해 줘야 하는데 자, 여러분 우심실에서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그렇지. 우심실에서 요렇게 그죠? 어떤 동맥? 폐동맥. 자, 폐동맥에서 여기 왔다가 폐에서 뭘 주고 이산화탄소를 주고 산소를 받아올 거예요. 그죠? 자, 폐 안에는 산소는 모세혈관보다는 폐포에 더 많아요. 그래서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확산이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폐포보다 모세혈관에 더 많기 때문에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즉 여기가 폐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모세혈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산소는 어디에 더 많다? 폐포에 더 많다.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주게 될 겁니다.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주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죠? 자,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줄 거고요. 자, 그리고 모세혈관에는 산소가 더 많을까요? 이산화탄소가 더 많을까요? 이산화탄소가 더 많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 모세혈관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폐포로 확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지금은 산소가 적고요. 산소가 많아진 상태입니다. 이 산소 그대로 쭉 가지고 와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간다면 조직세포와의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산소는 조직세포보다는 지금 모세혈관에 더 많아요. 바로 따끈따끈한 산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를 주게 될 것이며 이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어디에 더 많다? 조직세포에서 이산화탄소와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생명활동을 하고 남긴 찌꺼기들이기 때문이죠. 요거를 이제 다시 받아올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조직세포한테서 딱 받아와서 이거 다시 가지고 따끈따끈한 찌꺼기들 폐로 다시 줄 거예요. 그럼 폐는 호흡 활동을 통하여 몸 밖으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요. 폐동맥부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갑니다. 폐동맥으로 가는데 이때는 폐동맥으로 갔을 때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외호흡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는 내호흡이라고 할 겁니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돼 있네요. 외호흡, 내호흡. 폐동맥을 타고 갑니다. 어디로 가냐? 폐로 가요.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 교환이 이루어질 겁니다. 폐포에는 산소가 더 많다. 이산화탄소가 더 많다. 산소가 더 많다. 산소를 누구한테 준다? 모세혈관한테 확산해 주고요. 모세혈관에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으므로 폐포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뭐가? 이산화탄소가.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정맥을 타고 가도록 할 거예요. 자, 폐정맥을 타고요. 쭉쭉쭉 내려옵니다. 쭉쭉쭉 내려오면은 아직 산소가 많아요. 자, 폐정맥 갔다가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을 타고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지금 모세혈관은 따끈따끈한 산소, 폐에서 받아온 산소, 폐포에서 받아온 산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산소를 줘야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주냐? 조직세포한테 준다는 거죠. 자, 조직세포는 생명활동하고 나서 남은 찌꺼기들,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누구한테 준다? 모세혈관한테 준다. 자, 그러면 모세혈관은 이제 그걸 다시 받아요. 이제 어딜 타고 갈 거냐면 그렇죠. 대정맥을 타고 갑니다. 대정맥 타고 우심방 갔다가 우심실 갔다가 이제 우심실에서는 여기 있는 찌꺼기 폐한테 줘야겠죠? 다시 폐동맥 타고 폐포로 가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루틴이.
여기까지 우리는 배워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호흡 운동의 원리와 폐와 조직세포에서의 기체 교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서는요, 배설기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배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